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성일 서기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그만큼 담당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업무에 다소 어려움과 혼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저희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일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해드리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의 이보욱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소속 기관명과 부서, 이름을 기재해 주시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추후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료실에 질의응답집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설명회는 시간 관계상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실무 안내서 발간 이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명회는 다음 목차에 따라 안내서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요와 가명정보 제공의 단계별 참고사항을 살펴본 후 주요 질의사항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무 안내서 4페이지 개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공공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내서입니다. 본 실무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가명정보의 처리 등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목적 범위를 준수하여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통해 새롭게 가명정보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 기관 담당자가 단계별로 본 안내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안내서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안전한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의사항 중 하나로 특정 분야의 경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공공분야 중에 금융,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 특정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관하여 발간된 가이드라인 또는 안내서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우선으로 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활용 목적에 따른 공공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검토 등 제반사항은 기관의 고유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공공가명정보 제공 시 기관에서 참고하는 목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및
단계별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3절에서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통계 작성 등 목적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거부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절차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 9페이지에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와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앞서 가명정보 설명에서 말하는 추가 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으로 가명정보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 처리 시 사용된 개인정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본 정보와 추가 정보,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접근 권한 또한 분리하여야 합니다.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2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개인정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익명정보가 있습니다. 익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2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식별이란 추가 정보 또는 행위자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 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게 되거나 알아보려 하는 상태입니다. 본 안내서에 따라 고려해 본다면 공공가명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식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적정성 검토란 안내서에서 제시된 절차를 기반으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결정 시 사전에 정의한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검토하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상
주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가명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절차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안내서 10페이지에 기타 가명 처리 관련 참고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가명정보 제공 절차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명 처리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명 처리 목적의 적합성과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명 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를 각각 분리할 경우 보다 안전한 가명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가명 처리 관련 부서에서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가명 정보의 검토를 수행하거나 취급 및 활용할 경우 특정한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서 11페이지 사전 준비 단계 설명에 앞서 먼저 안내서 5페이지에 가명 정보 제공 단계별 절차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가명 정보 제공과 관련한 흐름을 보시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가명 정보 제공 신청과 관련하여 제공 결정을 할 경우 가명 처리 후에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 가명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안전 관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내서 1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사전 준비 단계로서 해당 단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및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의 목적 등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신청에 대한 관련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제공 신청을 위하여 신청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를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 양식은 기관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서 34페이지 부침자료 양식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법정 서식이 아닌 기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신청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양식의 예시를 제공한 것으로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 및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시어 미흡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시고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검토가 어려울 경우 미리 사유와 연장 기간 등 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에 가명 처리 대상 항목과 처리 수준을 정의하기 위하여 가명 정보의 처리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명 정보 제공 신청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무 안내서 12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서 1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기관의 여건과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관의 고유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명드리는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과 관련한 적합성 검토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명정보 제공 신청과 관련한 적합성 검토는 기관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가명 처리 비용 충당 여부, 가명정보 제공 가치, 활용자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활용 목적과 기타 법령상 제한 여부 등 법 제도적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분리 가능성, 데이터 활용 목적과 요청한 데이터의 일치 여부 등 기술적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서 14페이지 및 15페이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기관의 내부 여건과 제공된 가명 정보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사회 경제적 가치 및 공공성 등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활용자의 신뢰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 제도적 부합 여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신청자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검토하여 기관이 주체적으로 제식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명확화, 활용 목적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술적 가능 여부에서는 개인정보 이외에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제3자 권리 정보 등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명 정보 제공을 통해 신청자의 요청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익명 정보를 통해서 해당 활용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안내서 16페이지입니다. 앞서 종합적인 적합성 검토 결과 제공 거부로 검토되었을 경우 신청자에게 거부 결정 사유를 통보하고 불복 절차가 기관에 별도로 마련되었을 경우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공 결정과 관련한 불복 절차 마련 방식 등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재량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제공 거부 결정 통보 양식은 안내서 37페이지 양식 4를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결정을 하였을 경우 실무 안내서 36페이지 양식 3의 제공 결정 통보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결정 시 신청자에게 가명정보 재제공, 제식별 금지 등 유의사항을 포함한 필요 서류와 비용 처리, 가명 처리 절차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이후 비용 처리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서 17페이지에 비용 부과 시 참고사항을 보시고 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안내서 18페이지입니다. 앞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의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관에서 가명정보 제공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 가명 처리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명 처리 수행 단계는 가명 처리 세부 절차도를 살펴보면 크게 대상 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 처리 수준 정의, 가명 처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내서 19페이지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에서 가명 처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항목을 추출 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추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가명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다른 정보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측정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자가 내부에서 자체 활용하거나 내부 제공 및 결합을 하는 등의 활용과 제3자 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도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처리 목적에 따라 처리 환경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다른 정보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내서 21페이지입니다. 제3자 제공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결정을 하였을 경우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3자인 제공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받은 다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 22페이지입니다. 앞서 추출한 결과 정보에 대하여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분류하여 가명 처리 방법 및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위험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즉,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존재 여부와 처리 및 제공 환경의 정보의 규모, 정확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안내서 23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한 이후 가명정보 처리자는 처리 환경과 항목별 위험도 분석을 참고하여 가명 처리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내서 24페이지입니다. 앞서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가명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하여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여야 합니다. 항목에 따른 가명 처리 기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가명 처리 기술 및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명 처리 수준 정의 이후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를 기반으로 가명 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명 처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추가 정보는 재식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안내서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사전 준비 및 가명 처리 단계 이후 세 번째 단계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는 가명 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 여부 및 재식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가명 처리를 완료한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 처리를 수행하였는지,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적정성 검토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동일한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적정성 평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가명 처리의 적정성과 가명 정보 활용 목적 달성 여부 등 목적 달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안내서 29페이지입니다. 만일 적정성 검토 이후 추가 가명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명 처리 단계를 재수행하게 됩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가명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 방식은 제공되는 가명 정보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안심구역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내서 30페이지입니다. 앞서 공공 가명 정보 제공의 마지막 단계로 활용 및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가명 처리된 정보의 활용과 가명 정보 및 추가 정보의 관리 단계로
가명정보 처리자는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 식별될 경우 즉시 처리 중지,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명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로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내서 32페이지입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자는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 관리 등 가명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 외에도 가명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파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발간 이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서와 관련한 개념 문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주요 문의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첫 번째는 실무안내서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실무안내서는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로 제공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 금융 등 특정 분야의 경우 관련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이 있을 시 본 안내서가 아닌 해당 분야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활용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실무안내서 발간에 따라 대응 및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가명정보 제공 신청이 새롭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실무안내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명정보 제공 신청과 관련한 절차,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적합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업무 담당 조직 구성 및 기관 내부 규정 보완 등 기관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시어 자율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명 처리 등 기술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가명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6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가명처리 지원센터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함께 가명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가명 처리를 위한 시스템 또는 인적 역량 등이 미흡한 경우 전문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를 참고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위탁이 가능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네 번째는 공공가명정보 제공 신청 관련 별도의 법정 표준 서식이 존재하는지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공공가명정보 제공 신청과 관련한 법정 표준 양식은 없으나 실무안내서 34페이지에 부침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대상 공공가명정보 제공 및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과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과정은 없지만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명 처리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6번째는 공공에서 공공가명정보 제공 신청 절차 마련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본 실무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 제공 시 구체적인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가명정보 제공 신청이 있을 시 사전에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중 7번째는 공공가명정보 활용 목적 검토 시 상업적 목적 제공 신청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공공가명정보 제공 시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에 따라 활용 목적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 목적에 따라 해당 법률상 부합 여부를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의 활용 목적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서의 주요한 내용과 자주 묻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 안내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월에 공문으로 안내해드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의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